바로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호실 개수가 무려 16개고요. 월세는 매월 98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촬영 쉽지 않겠는데요. 네, 이거죠? 오늘 물건. 네. 아주 깔끔해 보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경매 모든 것 오준석 멘토입니다. 핵심부터 먼저 빠르게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볼 물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꿈, 바로 건물주, 바로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것도 새 건물입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호실 개수가 무려 16개고요. 월세는 매월 98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 돈이 필요한지도 궁금하시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했을 경우에 약 2억 5천 정도면 가능해 보이는데요. 물론 이 레버리지는 개인별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입찰을 하실 분이라면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어디냐고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서대문 하면 어디? 네, 바로 신촌이죠. 신촌하면 또 뭐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연대, 이대가 생각이 나죠. 네,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요. 이런 곳에 호실이 16개나 되는 4층 건물이 경매로 진행 중이에요. 뭐 더 할 말이 없죠. 이거 하나면요, 우리 과장님, 부장님들은 회사 그만두셔도 되고요. 우리 아버님들은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 또 야씨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하지 왜 또 공개하냐고 할 건데요. 뭐 제 채널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뭐 몇 명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경매는 1, 2, 3등의 욕심 싸움이기 때문에 몇 명이 보시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저를 법원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보시면 아는 척도 좀 해주시면 되시고요. 주저리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물건지로 이동해 보시죠. 근데 지금 물건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뒤에 보이는 아주 멋들어진 건물이 바로 오늘 우리를 흥분시켜줄 바로 그 물건입니다. 도로도 되게 널찍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나저나 계속 날씨가 따뜻해져서 제가 얼마 전에 스노우 타이어를 뺐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눈이랑 우박이 같이 내리고 있어요. 오늘 차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정도 지나가고 이제 춘3월이 시작이 됩니다. 신년 계획 세우셨던 거 다들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올해 계획에 부동산 투자와 경매 공부를 생각해 보셨다면 3월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신나는 경매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우박도 아닌 게 막 오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잘 보셨어요? 이제 물건 내용을 좀 빠르고 짧게 핵심만 찝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의 사건 번호는 23타경 2110번이고요. 한 번도 유찰이 되지 않은 신건이에요. 입찰일은 3월 5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3월 봄학기 개강이 잡혔으니까 이번 기회에 경매에 관심 좀 있으시다면 강의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내용 정리하고 영상 끝에 최종 비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소를 좀 이동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면적은 4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00평입니다. 뭐 아주 큰 건물은 아니에요. 감정 가격은 12억 6천입니다. 앞에서 제가 2억 5천이면 된다면서 가격이 12억이죠. 끝까지 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해당 물건의 건물 개방도를 보시면 지하에 4개, 그리고 1, 2, 3층에 각각 4개씩, 그리고 옥탑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총 16개의 옥탑이 추가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내용을 마저 잘 들어보세요. 권리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권리인 20년도에 대부회사의 근저당보다 빠른 권리는 없고요. 그 밑으로는 전부 소멸이 되는 아주 깔끔한 물건이에요. 부동산의 권리는 확인이 됐고요. 임차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에는 12명의 임차인이 있지만
전부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는 물건이에요. 아주 깨끗한 물건이죠. 이런 통건물인 경우에는 꼭 확인해야 되는 문서가 있는데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건축물 대장이죠. 이런 물건들은 토지 등기도 같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토지 등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물건의 경우는 토지 등기를 살펴보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에는 문제가 없고, 그럼 건축물 대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위반 내용이 있고 적발이 되었다면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겠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귀하디 귀한 위반 내용이 없는 물건이에요. 총 호수가 15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몇 개 호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16개 플러스 옥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도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의 뒤에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옥탑이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은 2대, 영상에서 보셨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년도 4월이에요. 진짜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아쉬운 건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가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변 시세를 대략적으로 확인했을 때 지하층은 200에 52만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지상층은 500에 58만원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관리비는 별도예요. 지하에 4개, 1, 2, 3층에 4개씩 해서 총 16개잖아요. 이렇게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뒤에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꼭 끊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본 사람만 정확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기본 지식을 조금 더 더해 볼 테니까 눈과 귀를 열고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다가구하고 다중주택하고 다중생활시설하고 좀 헷갈리시죠?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가구는 주택이 3개 층에 총 19가구 이하이고요. 바닥 면적이 총 6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요. 모든 가구에는 취사시설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중주택 역시 주택이 3개 층에 바닥의 면적이 총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21년도부터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허용 면적이 넓어졌어요. 다가구하고 같아졌죠? 하지만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시설은 불가하고요.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왜 다중주택을 짓는 걸까요? 바로 주차장 때문이에요. 다중주택이 주차장 면적을 빼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다가구는 호실당 1개의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은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나 종부세 부담을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3가지가 구별되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공용 취사 시설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16개에서 1개 호수가 공용 주방으로 빠지게 돼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16개가 아닌 15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물에 1개 호실도 위반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네, 엄밀히 말하면 위반입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에서 공용 주방을 방으로 돌려 쓰는 거는 거의 99%예요. 나중에 걸리면 당연히 벌금을 내거나 원상 복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지어진 다중주택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요. 위반 내용인 취사시설이 가스레인지로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발이 되었을 때 원상 복구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용 인덕션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에서 영상과 건물 개방도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아마 몇 분은 지금 발견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거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우리 옥탑에 올라가는 문이나 계단 따로 없었죠. 그리고 건물 개방도에서는 옥탑이 있었습니다. 3층 도면을 잘 보시면요. 4개 호실 중에 2개 호실에 내부 계단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층의 2개 호실은 복층이에요. 거기에 야외 테라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밖을 보진 못했지만 이럴 때는 드론으로 샥샥샥 찍고 싶은데 드론을 하나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복층이란 뜻은 다른 호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최종 가격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하층은 200에 52만원, 그리고 지상층은 500에 58만원,
그리고 복층에 테라스가 있는 곳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5천에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총 월세는 총 978만 원에 보증금은 1억 5,800만 원이에요. 신건일 때 낙찰을 받고 신탁 대출을 80%까지 활용을 하게 된다면 10억 정도 대출될 거고요. 실투자금은 2억 5천이에요. 회수한 보증금은 대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약 8억 5천 정도 대출이 남게 되고요. 한 달 이자가 350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총 월세 978만 원에서 이자를 빼고 나면 약 600만 원 이상이 남는 물건으로 세팅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풀옵션 신축 기준이고요. 기타 비용들은 고려가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 비용 및 시세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런 세상을 지금까지 나만 모르고 있었네 라고 탄식이 터져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스스로 찾아내고 낙찰 받아서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부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변에 학원과 강의는 넘쳐납니다. 필요할 때 상담받고 편안하게 의지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요. 뭐 저희 학원의 문을 두드리시면 더욱 좋겠죠. 오는 물건 너무너무 좋죠.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에 3억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건물주가 되면서 월세를 97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경쟁률이 꽤 치열할 것 같아요. 3월 5일 날 저도 서부법원에서 마주칠지 모르겠네요. 만나면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같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경매학원 경매 모든 것 오준석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죠? 네네. 복층에 테라스 있는 빌라 봤거든요. 예, 월세 매물이 있어요. 월세 비율 좀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 5천에 95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이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다 올 현금으로 지어서 근저당이 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세로 요걸 그냥 녹음하시려고. 그 서대문 구청인데 근처에 월세는 뭐 500에 40 막 이렇게 있던데 뭐 작은 원룸들 오래된 것들 그렇죠. 예, 차이가 좀 많은가요? 그 근처가 연대 앞보단 좀 싸죠? 저는 한 1억 선에서 좀 찾고 싶거든요. 전세 1억? 쉽지 않을 건데. 쉽지 않아요. 네. 원룸도 그리고 전세 매물 잘 없어요. 보통은 다 월세로 해서